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로서 8월달, 또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장마가 다시 오는지. 저 밑에서 이제 태풍이 3개가 발생돼서 올라온다 그러죠. 2개는 영향이 있고 1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유의하면서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젯밤 뉴욕장 골드실버와 오늘 아침에 아시아시장 골드실버는 골드는 상승했고 실버는 보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뭐 특히 실버 같은 경우에 어제 뉴욕장에서 25달러를 터치를 했어요. 1온서당 25달러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이 25달러가 되겠죠. 예. 뭐 파는 25달러에 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은 어제 미 증시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달러 인덱스는 크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또한 소폭 하락했다. 골드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이 상승 여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자, 1트로 온수당 지금 현재 1946불 62센터, 1g당 62불 59센터, 1kg당 62,585불 24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4천원, 팔 때가 31만 1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442만 7천원, 9,442만 7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버입니다. 실버 1트로 온수당 24불 65센터, 바짝 25불을 찍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골드보다 실버가 지금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번 주에 거의 한 4, 5% 올랐죠. 네, 충분히 올랐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620원, 팔 때가 3,59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7만 1,000원, 127만 1,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3일장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는 뚜렷하게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자, 실버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불대를 터치를 하고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은 거의 동일한 가격대다, 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 어제 상승했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 102.959957, 10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04포인트 있다가 105포인트까지 빠지는데 얼마 안 걸렸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달러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112, 어제가 4.124였습니다. 소폭 빠졌지만 어쨌든 하락 쪽에 이 흐름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달러 인덱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졌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지금 하락 분위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골드는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였고, 실버 역시 이제 어제 같은 거 상승을 했지만,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봐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25불대 그 전고점이 25불 23센터, 25불 25센터, 이 기준 보면 거의 전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탄탄하다. 그런데 지금 실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락은 좀 있었지만 시장의 활성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쭉 갔다가 뭐 흐름이 이제 그 실버만큼 활성도가 없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분위기가 이제 계속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버는 반등을 진하게 했다가 빠졌다가, 그렇지만 저점은 크게 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골드 실버 시장은 어제 좋은 장이었다. 실버도 25불대를 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21원, 어제 1320원이었는데 1원 올랐네요. 자,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받고, 비트코인이 자 지금 봐보면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28,000불대를 찍고 난 28,100불 가까이를 찍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보면 50% 가까이가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어제 그제 상승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 이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상승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질문을 던져왔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시세를 떠받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제 같은 그런 희소식이 올 초 정도의 이 관심도만 있었다면 엄청난 상승을 했겠죠. 뭐 3만 불까지도 터치를 했을 거라 저는 예상하는데, 지금도 이제 ETF는 어제도 제가 바로 잡아드렸지만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제가 볼 때 절반보다 한 35%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좀 거의 70%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권위원회에서 결정은 뭐 이 신청 기각 반려도 할 수도 있고요. 불허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정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50% 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의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기 물량 뭐 어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ETF를 지금 두고 대기 물량을 많이 움직였고, 장외에서도 많이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는 현물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즉 거래량이 못 받쳐줘서 그 상승세를 제대로 떠먹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27,258불, 한때는 26,000불 밑에 있었죠. 26,000불을 턱걸이 하다가 이제 27,258불, 27,000불대를 뭐 이 정도 베이스로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1702불, 1700불대를 잘 관리하면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시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주요 지표 또 여러 가지 확정치 두 개가 이제 나왔는데, 민간 고용 ADP 예상보다 하회했습니다. 17만 7천 명. 저번 달에 34만 명 그랬죠. 거의 50%대 하락했다. 어제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일반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자, 미국의 어제 2분기 GDP가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2.1%, 속보치가 2.4%였어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2%, 2.1%의 성장을 유지했다 하는 부분은 뭐 나름 선방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 또한 평소 일반 시장에서는 큰 악재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연준을 기준으로 봐보면 호재죠. 예. 노동시장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더 다운이 돼야만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을 하는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가 일반 긴축 시장이 아니고 일반 시장 같았으면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호재다. 이제 이게 악재를 호재로, 호재를 악재로 읽어내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경험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노하우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변했을 때 지금 어떤 시장에서 이것이 상승했을 때 악재냐 호재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미 증시도 상승했고 모든 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둔화됐다. 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이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된 건데, 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둔화되었다. 즉 뭐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ECB 유럽 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유럽에 어떻게 보면 유럽 경제는 독일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기준으로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독일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됐는데 그 둔화되는 속도가 더 둔화됐다. 즉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컨트리 가든 상반기에 70억 불의 손실이 났다. 그래서 디폴트 우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잘 견뎌내고 버텨냈으면 좋겠지만, 중국 부동산 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남부지역 오데사항 뭐 이런 쪽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곡물 수출이 어려졌죠. 그래서 다뉴브 강으로 곡물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체크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름값 20% 연초 대비해서 올랐고 식품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곡물 수출은 식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고 나온 것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S&P 시장 지수가 오늘 연말에 5,000선을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얘기를 들으면 속이 휘떡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산 시장은 상당히 올 연말 앞으로 긴축 정책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감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나빠질 어떤 상황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연착륙 내지는 지금 현재의 그 상황들을 경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의 최고점 악재는 다 지났죠. 이제는 이제 2%대까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어떤 그 과정들이 남았는데,
뭐 일종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시장,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2%대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아니라 3% 초반대로 선언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진단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흘러들이시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큰 의미, 물론 지금 남부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진격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뭐 아직까지 일진일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뭐 전체적으로 목요일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는 주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어제 실버 같은 경우 어제에 조금 다져지는 등락이 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 예상보다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어제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지금 흐름을 봐보면 골드는 지금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유로존을 안 봤는데 유로가 조금 지금 뭐 반등한다면 오늘 102.8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면 골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뭐 보여지는데 모릅니다. 지금 골드도 지금 봐보면은 거의 한 10일, 열흘 이상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구상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1960불대 가면 여기 저항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1960불대를 뚫으면 1980불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못 뚫으면 다시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8월 3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시원한 활기찬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